너는 미국 역사상 첫 교황이 될 거야. 시카고의 한 거리에서 6살짜리 소년에게 건넨 이 말은 단순한 덕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 삼형제 중 막내였던 그는 신부가 되리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교황이 될 것이라고는 형제들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둘째 형 존 프레보스트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콘클라베가 끝나고 TV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자 조카에게 전화해 함께 화면을 지켜봤어요. 이름이 발표되자 조카는 소리를 질렀고 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는 항상 균형을 중시했어요. 극단으로 가지 않죠. 무엇보다 사람들의 고통을 듣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시카고 출신 교황의 탄생은 지역 사회에서도 유쾌한 화제를 낳았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컵스는 SNS에서 교황은 우리 팀 팬이라며 논쟁을 벌였고 이 논쟁은 형의 한마디로 정리됐습니다. 그는 평생 화이트삭스 팬이었어요. 예언처럼 시작된 그 이야기, 지금부터 펼쳐질 그의 삶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2025년 4월 9일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흰 연기가 피어오르며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교황 선출을 알리는 전통적인 신호였습니다. 마침내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새로운 교황이 모습을 드러냈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 출신의 교황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그가 선택한 교황명은 레오 14세였습니다. 레오 14세의 등장은 단지 국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전통적인 교황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난 그는 이탈리아계 아버지와 스페인계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으며 다문화적 배경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했습니다.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에 능통한 그는 진정한 글로벌 신자이자 소통에 능한 성직자였습니다. 그의 사제 인생의 대부분은 미국이 아닌 남미 페루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는 수도사로서 20년 이상 페루의 정글, 산악지대, 빈민가를 누비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페루 신자들 사이에서 페루의 프란치스코로 불릴 만큼 친근하고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형식과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현장에서 사람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그의 모습은 오늘날 교황에게 요구되는 진정성과 리더십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총장을 지낸 바 있으며 공동체와 대화를 중시하는 수도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언제나 포용과 이해, 소통을 핵심 덕목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교회 내부의 다양한 갈등과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직계 제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임 교황의 가치와 방향을 지지하며 교회 내 여성의 역할 확대, 이주민 보호, 환경 위기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임을 얻어 바티칸 주교성 장관에 임명되었으며 교회 조직의 개혁에도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그의 교황 선출을 두고 미국인은 교황이 될 수 없다는 암묵적 금기가 깨졌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지닌 막강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에 더해 영적 수장까지 배출되면 국제사회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레보스트는 미국답지 않은 미국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겸손하고 비정치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오랜 현장 경험과 중도적 입장은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통합과 희망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교황으로서 첫 공식 인사를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로 전하며 언어 선택에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레오 14세라는 교황명에는 강인함과 용기라는 뜻이 담겨 있으며 이는 19세기 말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 정의를 강조했던 레오 13세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레오 14세의 등장은 단순한 변화 이상의 상징성을 지닙니다. 그는 전통과 현대,
라틴 아메리카와 북미,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인물로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레오 14세는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인물입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총장 시절인 2002년, 2005년, 2008년, 2010년 등 4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며 한국 가톨릭 공동체와의 유대를 다졌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그는 한국 신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그의 소탈하고 겸손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레오 14세는 한국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봉은사에서 젓가락질을 능숙하게 하는 등 한국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 음식을 즐겼으며 불고기와 잡채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는 한국 가톨릭 신자들에게 더욱 큰 감동과 친밀감을 선사하였습니다. 그의 한국에 대한 애정은 교황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며 이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로 그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는 역대 교황 중 4번째로 한국을 찾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여 신앙을 나누고 교황과 교류하는 대규모 행사로 서울에서의 개최는 한국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서울대교구는 이번 대회에 약 80만 명의 국내외 참가자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레오 14세의 한국 방문은 단순한 행사 참석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방안이 북한과의 종교적 교류를 촉진하고 남북 간의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오 14세의 한국과의 깊은 인연과 그의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향후 예정된 세계청년대회 참석은 한국 가톨릭 교회와 신자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레오 14세는 교황으로 선출된 이후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방식으로 전통과 개혁의 가교 역할을 자처해 왔습니다. 그의 첫 공식 석상에서 진홍색 모제타를 착용하고 나타난 모습은 많은 신자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식 선택이 아니라 교회가 지켜온 의례와 상징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시작된 개혁의 흐름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교황청의 주요 행정기관에 젊은 사제와 여성의 참여를 늘리며 조직 구조의 다양성과 포용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교 선출 과정에 여성 참관인의 역할을 확대하고 각 대륙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 중심에서 다중 중심으로라는 그의 교회 개혁 철학을 반영한 것이며 레오 14세는 이를 가톨릭의 진정한 보편성 회복이라 말합니다. 신학적 입장에서도 그는 명확한 중도주의를 견지합니다.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려는 그의 노력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진리를 나누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한 목소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즉위 직후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며 난민과 빈민, 기후, 위기 대응 문제를 교황청 우선과제로 상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교황직이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인류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리더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AI 시대를 맞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뚜렷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교황청 브리핑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성과 신앙, 그리고 윤리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며 기술 발전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존 교리 해석을 넘어 미래 담론을 이끌 수 있는 교황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레오 14세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절제된 리더십을 보이면서도 세계 각국의 신자들 사이에서 변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정책을 과감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교회 구성원 모두가 납득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교황 개인의 의지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방향 전환을 꾀하는 함께 가는 교회를 지향하는 방식입니다. 레오 14세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가 선택한 상징과 행보는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통의 무게를 지키되 그 위에 새로운 시대의 언어를 조심스레 얹는 그의 자세는 교황직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레오 14세는 첫 연설에서 용기를 갖고 나아가자고 말하며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단지 교회 내 개혁이나 신학적 방향성을 뛰어넘어 국제사회 속에서 가톨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교황직을 종교적 상징 그 이상으로 인식하며 전 세계의 약자들을 위한 중재자이자 평화의 사도로서의 책임을 자임했습니다. 그의 발언 중 가장 상징적인 표현은 서로 다리가 되자는 말이었습니다. 라틴어로 교황을 뜻하는 폰티펙스 PONTIFEX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이를 단순한 직함이 아닌 사명으로 해석하며 갈등으로 찢긴 세계에 소통과 화해의 다리를 놓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분쟁의 당사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교황청이 윤리적 지침을 제시하고 외교적 중재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었습니다. 레오 14세는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정세에 깊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그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 WID에 참석할 의사를 내비쳤으며 이 대회가 남북 청년 간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 평화의 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가톨릭계는 이미 북한 청년들에게도 공식 초청장을 전달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레오 14세의 방안이 실현된다면 이는 역사상 네 번째 교황 방안이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상징적 지지가 될 것입니다. 그는 평화와 화해에 대한 교황청의 메시지를 반복하며 무기와 전쟁의 논리보다 대화와 연대, 용서와 치유의 언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 등 국제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교황청이 제시하는 윤리적 관점을 수용하고 실질적인 평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오 14세는 청년 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미래 세대가 다른 세계를 꿈꿀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자 합니다. 세계청년대회를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닌 문화 간 교류와 연대, 그리고 기후 정의와 인권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다루는 전 지구적 시민 토론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단지 성직자의 교황이 아니라 시대 정신을 읽고 행동하는 교황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입니다. 레오 14세의 등장은 많은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지만 이제 그의 존재는 교황청이 가야 할 방향을 선명히 보여주는 나침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다리 위에 선 사람입니다. 분열과 혐오, 냉소와 체념 사이에 놓인 사람들에게 너는 나의 이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에 신뢰를 더할 수 있는 사람. 그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수많은 이들이 그의 발걸음을 따라 평화로 가는 다리를 함께 건너고 있습니다.